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우와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오랜만에 필로우 토크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언제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는지 찾아봤는데 2021년 4월 24일이네요. 거의 이제 2년. 너무 끔찍하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제가 원래 막 필로우 토크 찍을 때 주제를 정해놓고 찍는 거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무슨 얘기를 해볼까 막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카메라 일단 켰거든요. 참고로 이 컨텐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좀 자기 전에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필로우 토크라는 이름으로 만든 컨텐츠고요. 그냥 뭐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그런 컨텐츠고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찍게 됐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거든요.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근데 배고파가지고 잠깐만 뭐만 시켜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는 밤 11시 35분이거든요. 뭘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저녁을 아까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6시가 안 돼서 먹어서 배가 고프네요. 피자가 땡기긴 하는데 피자는 혼자 시키면 다 못 먹는단 말이죠. 닫기까지 8분 시켰습니다. 제가 원래 피자를 잘 안 먹는데 오늘 땡겨가지고 저는 원래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많이 보니까 올리고 나서 많이 보는 편 아닌데 필로우 토크는 가끔씩 그냥 조금씩 이렇게 넘기면서 봐요. 제가 예전에 요 시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요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도 올려놓고 기억이 안 날 때 있거든요.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가끔 보는데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2년 전에 제 모습 보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면은 기록으로 다 남으니까 이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잖아요. 사진은 어떻게 보정도 할 수 있고 한데 영상은 날 것 그대로 남으니까 그래서 더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지금 시점에 와서 내가 보는 그때 나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사건들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그거를 겪고 있을 때는 진짜 막 역같고 막 진짜 화나고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엄청난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당시에. 특히 안 좋은 일일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내가 되게 크게 느꼈던 문제들이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또 제 영상을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지금 미국으로 교환학생 와 있잖아요. 한 6개월 조금 안 되게 있다가 가는 건데 지금 벌써 4월이라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종강까지는 한 달 조금 더 남았고 지금 시점이.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제가 인스타로 이제 오랜만에 Q&A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추측이나 뭐든 좋으니까 남겨달라고 했을 때 교환학생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여기 와 있기도 하고 여기 와서 되게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있으면서 정말 내가 사는 거랑 여행을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제일 먼저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상 텀도 조금 길어졌고 이제 뭐 미팅이나 이런 면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확실히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일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일정들에 치이면서 좀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혼자. 뭐 꼭 생각을 시간을 내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시간을 따로 내서 생각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뭐 굳이 그런 게 필요한가? 그냥 뭐 운전하다가 생각하고 뭐 길 가다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뭔가 그렇게 하면은 깊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길 가면서나 아니면은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잠깐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아졌고 사실 적응을 하는데 조금 제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있는데 적응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작년 12월 말쯤에 왔으니까 벌써 4달이 다 돼가고 적응할 때쯤에 돌아간다더니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시간을 쓰는 것도 계속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잉여 시간을 확보를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뭘 할 건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마다 새롭게 매번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거나 했을 때 그 환경에 맞춰서 내 시간을 분배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터득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 번 연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만 연습해서 잘 안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걸 전체적으로 저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저만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들, 자투리 시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주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되짚어봤을 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야지 이러고 막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오고 나서 약간의 무기력함을 느꼈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의욕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너무 하루하루 똑같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은 일정을 쳐내고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속에서 제가 발전이 없다고 느끼면 하루하루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걸 조금 느꼈거든요. 초반에 뭐 적응하는 기간이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어나서 학교 가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일 좀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거. 한국에 있으면서 막 일을 하면 미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나랑 그렇게 막 가깝진 않아도 간혹 이렇게 가끔씩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미를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이제 그냥 맨날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고 뭔가 새로움이 없는 거죠. 원래 알던 친구들이 막 재미가 없고 나쁘고 막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 대화 속에 분명히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정보, 인사이트의 뭐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만의 독립된 공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기숙사가 총 4명이서 한 호실을 쓰고 그 안에 또 작은 침실을 2명이서 나눠 쓰는 구조. 룸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방을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룸메이트가 막 안 맞고 너무 나쁘고 막 방해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는 저만의 독립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사실 그렇게 룸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바깥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잠잘 때만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그냥 그 내 독립된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심리적인 안정감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 나만의 것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안정감이 생기고 뭔가 돌아갈 곳이 있는 느낌인데 룸을 같이 쉐어를 하니까 완벽하게 이제 독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새내기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더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살짝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서 생활이 처음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고 쓰는 언어도 한국어가 아니고 저한테 익숙한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쉽게 갈 수 없다는 거 일단 차도 없고 교통편도 그렇고 그리고 언어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수업 듣고 레포트를 써도 영어로 써야 되고 친구들이랑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한국인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은근히 부담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모국어가 제일 편하긴 하잖아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숨은 정말 미세한 의미나 표현 같은 것들을 영어로 제가 하기엔 아직까지 많이 서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고 싶은 거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제한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수업을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업을 들어도 완전히 풀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는 게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하는 거랑 여기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하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았어요. 일단 이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교수님의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수업 한 개가 끝나면 너무 피곤해지고 이런 것들이 초반에 좀 있었어요. 적응을 하면서. 저는 말하는 것도 여기 사는 애들보다 느리고 알아듣는 정도도 다르고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수준 자체도 굉장히 다른데, 그거를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해내야 할 때 그때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거를 못 해냈을 때 약간의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뭔가 처음에는 그게 조금 싫었거든요. 수업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만약 내가 이 수업을 한국어로 들었으면 굉장히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언어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성과의 최대치를 못 낸다는 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거든요, 초반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일말에 조금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과연 좋기만 할까, 나한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여기에 쏟는 시간적인 노력, 나의 에너지 정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만약 내가 이 수업을 한국어로 들었다면 지금만큼 수업에 100% 집중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중압감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조금 더 발전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이걸 잘 해내고 싶다는 의미인데, 잘 해내고 싶은 만큼 그만큼 또 노력도 할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불안함이 밀려와도 내가 지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걸 잘 해내고 싶어서구나. 내가 이 과정을 잘 넘기면 나는 또 요만큼 성장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 정도 스트레스? 아무것도 아니지. 난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잘 넘겼던 적이 있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이 정도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오케이 해보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여기서 했어요. 완전히 내가 기존에 생활하던 방식이랑은 너무 다른 환경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랑 완전히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되고 전화하고 뭐 연락해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의 무능력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정말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느낀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진짜 제가 10대 때 이후로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가끔씩 드러나는 약간 역 같은 상황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뭐 제적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일단 어이가 없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무조건 방법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방법이 있었고 실제로 다 해결이 됐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근데 여기서는 정말 내가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확한 예시나 경험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제 그런 전반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근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거나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게 더 크거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있으면서 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둘 다면 좋고. 저희 피자가 4분 뒤에 도착하네요. 2분으로 줄었네? 피자를 좀 가지고 올게요. 갖고 와서 얘기를 먼저 이어합시다.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이잖아. 짠! 파존스 시켰습니다. 제가 또 이거 있거든요. 플랫 아이언 고스트 페퍼. 이거 먹어보고 좀 싱거우면 뿌려 먹으려고요. 치즈 피자에다가 한쪽은 파인애플 하와이안 스타일로 추가하고 한쪽은 할라피뇨. 맛있는데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디핑 소스. 죄송해요 여러분, 말하다가 갑자기 먹어서.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혹시 제가 맨 처음에 필로우 토크 찍을 때 또 뭐 먹으면서 찍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빼빼로
콜라였나? 약간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찍어가지고 말할 때 이렇게 먹으면서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그게 조금 거슬린다 하시면은 말씀해주시면은 다음에 필로우 토크 찍을 때는 안 먹을게요. 오케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개념인데 실제로 막상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적용을 못 하겠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도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 상황에서 적용하지? 이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또 한번 그래서 연습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전 항상 사람은 환경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으면 그게 익숙하고 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편안함과 익숙함이 나를 고여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의 성향에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일을 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고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삶 속에서 오는 그런 꾸준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조그만한 변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변화에 항상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주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걸 또 확 한번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거를 선호하게 됐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인도 어학연수 갔다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도 그 이유도 있고 환경을 바꿔주려고 졸업 안 하고 교환학생 오고 환경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뭔가를 제가 내놔야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돈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와 변화를 등가 교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변화를 얻고 싶으면 하나는 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살고 있기는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런 변화가 좋거든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다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때 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자주 해요. 이게 후회랑은 또 조금 다른 게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말고 이거를 했으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옵션을 선택했지만 그때 이 옵션을 선택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지금이랑 완전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종류라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생각을 한 게 쪽팔림에 관한 거였어요. 창피함, 부끄러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뭔가를 해서 결과가 좋았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항상 창피함을 이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킹받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새 친구가 사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 못 걸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 못 사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내 스타일인 사람이 있다. 가서 말 걸어보고 싶고 번호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난 진짜 죽어도 못해.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뒤에는. 이제 저 유튜브 한 것도 처음에 되게 사실 창피했거든요. 제가 막 그전부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완전 유튜브 시작할 때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는 뷰티 유튜브로 시작을 했으니까 메이크업 컨텐츠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사람들한테 나의 맨 얼굴을 보여준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모르는 사람들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한테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민망하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혼자 세워놓고 저 혼자 줄줄 말하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조금 괜찮지만 당시에는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여러분도 남이 사진 찍어줄 때 고장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공존을 했었죠. 그래도 해보자 뭐 어때 쪽팔리는 거 그냥 한순간이지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진짜 이거 하면 진짜 쪽팔릴 것 같은데 진짜 창피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되네? 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한테 뭘 물어보거나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잘 못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나 외국인이고 영어 못하는 거 사실이고 영어 못하고 어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막 뱉다 보니까 오히려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나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답니다. 여기서 뭐든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MBTI 검사를 새로 했거든요. 여기 와서 외국인 친구들이나 한국인 친구들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사귀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절대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그 유료 검사로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검색해서 하는 무료 검사보다는 조금은 더 정확도가 좋을 것 같아서 그걸로 해봤는데 바뀌었답니다.
저의 외향성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뭘로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Q&A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도 바뀔 수 있고 나의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진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환경을 바꿔주는 시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를 그냥 스스로 좀 느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각자 사람에게 맞는 생활 패턴이나 방식이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감안해서 그냥 쟤는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잠깐 그런 생각도 했던 게 왜 환경을 못 바꿔서 안달이지? 나는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지? 꾸준함이 없나? 인내심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고여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뭐 지식의 측면에서 고이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풀도 고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주하는 환경, 상황, 문제들 그런 것들도 다 어쨌든 저는 카테고리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류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막 살다 보면은 특히 막 친구를 만날 때도 내가 편한 친구들, 나랑 잘 맞는 친구들,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들,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예전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고 근데 그거를 조금 어느 순간 약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랑 조금 가치관이나 성향이 안 맞아도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입장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예전에는 막 그런 부분 특히 전 가치관이 안 맞으면 손절까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잘 안 만나고 약간 멀어지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그래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어떤 특정 사안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너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물론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대화가 너무 즐겁고 집에 갈 때 막 기분 좋고 막 이렇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될까봐 그거를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예전에 사람 안 변한다 주의였는데 요즘에 반반인 것 같아요. 달라진다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선호하는 생활 방식, 성향 이런 것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은 저는 안 바뀐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최종적인 꿈이나 목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 항상 어딜 가나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도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사람들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너는 최종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마다 저는 없다고 하거든요. 최종 목표, 최종 꿈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게 파이널 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이루면 그 다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최종 꿈이나 목표가 없나? 남들은 이제 뭘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저는 딱히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게 약간의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적 없이 산 사람인가? 싶어서 목적 없는 삶은 그냥 바다 위에서 파도 치는 대로 떠다니는 조각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도 최종 목표나 최종 꿈이 생겨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꿈이나 최종 목표가 어떤 거여야 하지? 다른 사람들의 꿈이나 최종 목표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다가 최종 목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막 130살, 140살 막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는데 최종 목표,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뭘 갖고 싶다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거를 이루고 나면 뭔가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투영해봤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딱 성취했을 때 굉장히 기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막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거나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형태의 삶이 저한테는 좀 안 맞다고 느꼈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도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이뤄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살아보기였는데 지금은 뭐 어찌됐든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간이지만.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런 딱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놨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저는 그것들이 이제 사실 이상은 이상이다 보니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내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기대 이상인 것보다.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허무함이나 기운 빠지는 그런 느낌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결론을 내렸다고 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근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재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재미지. 재미는 어디서든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느끼는 재미, 사람들을 만날 때 느끼는 재미, 뭐를 배울 때 느끼는 재미. 즐거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 그런 나만의 즐거움이나 내가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찾으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거를 해도 저는 재미가 없으면 그걸 하는 이유를 사실 못 찾는 편이기도 하고, 유튜브 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못했을 거고, 뭐든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뭐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최종 목표나 꿈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저는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 사는 게 최종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조금 생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굳이 뭐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듣겠죠, 잘.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래의 그런 막연함이나 불투명함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되게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니까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졸업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면은 뭐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해봤자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고민이지만, 생각을 하는 거랑 이걸 놓고 걱정을 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는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도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걸 찾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랑 앞으로의 평생이 같을지 아닐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근자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아픈 상황이 와도 뭐 이 정도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예상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잘 넘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뭐 죽기야 하겠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겠지만 뭐든지 크게 집착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나의 앞으로의 미래나 방향성이나 진로나, 내가 너무 매달리고 너무 간절해지는 순간 오히려 그거를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은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한쪽이 너무 집착하면 상대방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그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함 필요할 때 있지만 간절함을 넘어서서 집착이 되지 않게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그런 생각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10인치짜리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다 먹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랑 한 조각 남았거든요. 피자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인데 잘 고프긴 했나봐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피자 다 먹었고요. 뭔가 또 저 혼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주제는 없었다. 이 영상이 또 어떤 제목으로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필로우 토크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본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 이런 거 보면서 재미를 또 거기서 느끼는데, 자주 못했던 이유가 항상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혹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나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저도 찍고 나서 항상 편집할 때도 몇 번씩 보고 하지만 제가 못 잡아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주 못한 것도 있거든요. 이번 영상 그냥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제가 말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상처가 됐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 다음에 보고 싶은 컨텐츠 아니면 필로우 토크에서 이제 좀 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거리나 주제 같은 것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노트를 해놨다가 다음에도 만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